MPG 마일 퍼 갤런 자동차 연비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예,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뭐 선점도도 그려봤고요. 뭐 빈도수 막대 그래프도 그려봤고, 그다음에 평균 값이나 혹은 중앙값, 중위값 같은 그런 막대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들의 그 데이터들의 그 편차를 알 수 있는 박스 플롯을 그려봤어요. 박스 플롯을 연비, 배기량, 그 다음에 무게, 그냥 이렇게만 박스 플롯을 하나씩 그려봤죠. 그려봤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연비가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자동차 연비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까? 그러면은 자동차 연비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 분포하고 있는 것도 어떤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그 박스 플롯으로도 어,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변수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 플롯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지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연비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거죠.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그 연비의, 연비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어제 시간을 들였으니까 거의 대부분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C번 라이브러리의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마일 퍼 갤런. 그다음에 X축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X축을 지역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Y축을 마일 퍼 갤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아마 박스 플롯이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질 겁니다. 세 개가 그려지고 X축이 오리진이 표시가 됐죠. 네, 미국, 일본, 유럽이라고 오리진이 표시가 됐고요. Y축은 그 연비입니다. 연비이고 보시면 그 미국의 자동차는 연비의 최소값이 다른 두 지역보다 더 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있는 위치도 보면 다른 지역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연비가 낮구나. 그래서 지역도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박스 플롯으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크기는 전체 데이터의 50%가 들어가는 구간이죠. 근데 박스 크기를 보시면은요, 미국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이 일본이 살짝 작아 보이기는 한데 조금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고, 유럽은 조금 그 50%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좁아 보입니다. 좁아 보이고, 그 다음에 중위값의 위치도 보면 중위값이 미국이 가장 작고요. 50% 구간들 중에서도 50%의 그 데이터들 중에서도 중위값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비가 낮은 그런 자동차들이 더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50%가 있고 나머지 위쪽에 50%가 있다는 얘기니까 예, 연비가 낮은 쪽으로 그 데이터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일본은 약간 좀 중위값의 위치가 조금 다른 곳에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50%의 데이터들 중에서도 이 좁은 구간 안에 25%가 있는 거고 이 아래쪽에 넓은 구간 안에 또 다른 25%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좀 좋은 쪽이 위쪽으로 더 많이 있는 그런 분포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에서는 오리진만 표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리진이 아니라 실린더 개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실린더별로.
실린더, 개수별, 연비의 박스 플롯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선 드리지 않았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X축의 위치 대신에,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셀린더만 주면 되는 거고요. Y축 똑같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NS,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실린더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Y축을 MPG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겠죠. 과연 실린더 개수가 또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살펴본 거죠. 실린더 개수가 3개짜리는 그 데이터 셋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4개짜리를 보시면 편차가 좀 크네요. 4개짜리는. 6개짜리는 여기 요만큼 있고 8개짜리는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략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실린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대값도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죠. 최소값의 위치도 낮아지고 있어요. 약간 예외적인 게 5번이 약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실린더 개수 5개. 5개짜리는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최대값도 그 실린더 개수가 많아질수록 최대값도 낮아지고 있고 최소값도 실린더 개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지고 있고 중위값의 위치도 보시면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린더 개수도 그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같이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실린더와 지역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한 장의 엑시스에다가 다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카테고리 플러스로 나눠서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스 플러스를. 카테고리 플러스로 나눌 때 만약에 실린더를 축으로 생각하면 축이 5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5개가 나오게 될 거고, 오리진별로 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축이 3개가 나올 거예요. 축이 많은 것보다는 축이 좀 적은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컬럼을 오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라이브러리 이용하고 카테고리 플롯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MPG 어, X축을 실린더 개수로 하고요. X축을 실린더 개수로 하고 관심 있는 변수 Y는 MPG로 하고 카테고리 플롯이니까 카인드를 줘야 되겠죠. 어떤 종류를 그릴 거냐?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액시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를 줘야 되죠. 로우나 컬럼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컬럼에다가 오리진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정도로만 세팅을 해서 보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 여기 실린더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그러니까 미국은요. 미국은 실린더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실린더의 개수가 짝수로만 있어요. 4개, 6개, 8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좀 특이하게 3개짜리 실린더도 있고 4개짜리 그리고 6개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더 개수가 아주 많은 이런 대형차는 일본과 유럽에서는 없어요. 없고 분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최대값 위치겠죠. 여기가 최대값 위치,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값 위치.
약간 얘는 좀 예외적인 녀석이고요. 최대값 위치, 최대값 위치. 그다음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실린더 개수가 많아질수록 연비도 조금씩, 최대값도 낮아지고 있고, 중위값도 낮아지고 있고, 여기도 중위값 낮아지죠. 최소값도 낮아지고. 여기는 약간 예외네요. 그죠? 예. 여기도 5개짜리. 이 실린더 개수가 홀수인 게 약간 좀 예외적인 녀석들이죠. 개수 자체가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여기 카인드의 기본값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캣플럿에서 스트립이었을 거예요. 스트립. 기본값 한번 사용해 볼게요. 카인드를 주지 않을 때, 카인드를 주지 않을 때 이게 기본값. 여기서 카인드 이게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네. 디폴트 아규먼트. 이거 사용하시면은요, 이렇게 점들을 찍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개가 있는지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이 최대값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그 박스 플롯하고 거의 비슷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기 최대값이다.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이 최대값이다. 여기 최소값이다.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이 최소값이다. 위치 같죠? 네. 박스 플롯은 이거를 모양을 박스처럼 표시를 하는 거고요. 1Q, 2Q, 3Q 여기를 사각형으로 그리고 근데 얘는 그냥 데이터들을 그냥 점으로만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립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데이터 개수가 적은 녀석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요. 일본에서 실린더 개수 3개짜리는 4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실린더가 4개짜리예요. 실린더 6개짜리 셀 수 있어요, 그냥. 아예. 하나, 셋, 6개밖에 안 돼요. 6개밖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 실린더 5개짜리 3개밖에 없어요. 물론 겹쳐져 있는 게 얼마나 겹쳐져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는 건 3개밖에 안 보여요. 6개짜리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자동차들은요, 실린더가 4개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고, 미국에서는 비슷비슷하죠. 4개짜리나 6개짜리나 8개짜리가 비슷비슷합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플롯만 보면 분포는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를 알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스트립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하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진한 부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그 몇 개가 있는지까지.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것들은 적게 표현이 되는 것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룹 바이로 디스크라이브 내용 보실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어,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묶어줘요. 그룹을 묶어주는 조건들을 주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여기 엑시스를 나눈 기준이 실린더를 기준으로 나눴죠. 그럼 실린더를 제일 먼저 줄까요? 어, 실린더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오리진으로 저희가 엑시스를 나눴죠. 네. 지역을 먼저 할게요. 지역을 먼저 하고, 이 엑시스를 나누는 기준. 이걸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를 실린더 개수로, 두 번째를 실린더 개수로. 그러면 여기 실린더 개수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마일 퍼 갤런이었죠. 마일 퍼 갤런. 이거를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유럽 실린더 개수가 4개, 5개, 6개. 저펜, 실린더 개수가 3개, 4개, 6개. 그다음 미국 4개, 6개, 8개. 그죠? 어, 유럽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럽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유럽 실린더 4개짜리 카운트 63개. 그러니까 여기 점이 몇 개 있다? 6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63개가 있다는 뜻이고 최소값,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18. 그 다음에 최대값 43.3 여기가. 그리고 중위값 있고요. 중위값 있고. 실린더 개수 5개짜리랑 6개짜리가 있죠. 5개짜리랑 6개짜리가 있는데 5개짜리 개수 보세요. 3개밖에 없죠. 6개짜리 4개밖에 없죠. 우리 점 개수랑 그죠? 눈에 보이는 점의 개수랑 똑같죠. 자,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실린더 개수가 3개, 4개, 6개, 6개. 3개, 4개, 6개 이렇게 있죠. 실린더 개수 3개짜리는 4개밖에 없어요. 여기 점 4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 6개짜리는 여기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부 다 실린더 4개짜리. 그죠? 네. 그리고 최소가 1, 4분위, 중위, 3, 4분위,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가. 그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룹 바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이런 값들을 계산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하기로 했나요? 그 다음에는, 박스 플러스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히스토그램 해보자라고 했죠. 히스토그램. 연비, 배기량, 무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연도를 선택을 했군요. 그 연도들을 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자.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자. 네, 4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자라고 했죠. 4개의 서브 플롯을. 자,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브 플롯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겨와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 받으면 될 것 같고요. plt.sub 플러츠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로우의 개수를 2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도 2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행 2개 생기고 컬럼도 2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행 2개 생기고 컬럼 2개 생겼어요. 좀 너무 좁아요. 그죠? 4개를 다 그리기엔 너무 좁으니까 big size라고 하는 속성으로 12로 해볼까요? 너무 큰가? 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니면 조금 줄여도 뭐 보기에 나쁘지는 이 정도 하더라도 보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서브플롯 출력 해봤었죠, 우리가. 그죠? 여기 액세스라고 하는 변수 출력해봤잖아요. 배열이라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가 인덱스, 앞에 인덱스가 0번, 뒤쪽에 인덱스도 0번. 여기는 앞에 인덱스가 0번, 뒤쪽 인덱스가 1번. 여기는 1번, 0번이고요. 여기는 1번, 1번.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필요한 그래프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위치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니까 히스토그램도 그리시는 게 제일 간단한 게 10번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히스토그램 그려주시는 게 제일 간단할 겁니다.
MPG 데이터 프레임, 우리 X축, X축을 MPG로 하기로 했죠. MPG.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엑시스. 어디에 넣을 거냐. 여기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 하나 먼저 볼까요? 얘 하나 먼저 보시면, 네, 여기 MPG,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 그리고 이렇게 그려뒀습니다. 그쵸? 조금 줄여야지. 되셨죠? 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같은 코드들이 조금 반복이 될 거예요. 컬럼 인덱스 1번에 배기량 넣기로 했었나요,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 배기량 그려뒀죠. 여기 배기량 그려놓고 X축 배기량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게를 하기로 했죠, 우리. 웨이트. 웨이트. 위치는 1. 앞에 인덱스를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죠. 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연도를 하기로 했어요. 모델 이어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인덱스가 1, 1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연도는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요 구간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연도 같은 경우에는 빈을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뭐 70년에서 71년까지, 71년에서 72년까지 이렇게 아예 1년 단위로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년 그래서 이 모델 이어에만 빈스를 조금 따로 줄게요. numpy 점 array range. 최소값 보시면 70년대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에요. 70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82까지예요. 82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83보다 작은 숫자로 1씩 증가하겠죠. 1씩. 네,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하면 여기 70부터 71까지고요. 71부터 72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70년대에 생산된 자동차, 여기는 71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72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73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 이어는 불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81년도부터 82년도까지 생산된 자동차가 제일 많군요. 81년도에서 82년도까지 생산된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하고. 여기가 조금 높고, 73년도에서 74년도 사이. 그 사이가 조금 많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히스토그램은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페어 플럿 보자라고 했었죠. 페어 플럿. 음. 페어 플럿을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페어 플럿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가지고서 그려버리면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본 라이브러리 페어 플럿 데이터 프레임에 MPG를 그냥 주고요. 컬럼 선택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얘를 보여주세요 라고만 해버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네. 왜 그러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변수들이 많아서 그래요. 컬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연비 하나에 대해서만 그려야 될 X축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MPG일 때는 히스토그램, MPG일 때는 히스토그램.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아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요건 실린더 개수인 것 같아요. 여기는 X축을 실린더 개수로 놓은 거고요. 세 번째가 아마 이거 배기량일 겁니다. 밑에 쭉 보시면 순서가 배기량, 마력, 무게,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모델 2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숫자형 타입의 변수들은 다 선택을 한 거예요. 문자열은 상관관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뭐 오리진, 지역 있죠.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뭐였었죠? 자동차 이름. 오리진하고 자동차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정도를 표현하기가 못할 건 아니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 문자형 타입 제외하고 숫자 타입들을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서 MPG에 대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MPG 하나만 일곱 개가 나오죠. 일곱 개가. 그럼 마찬가지로 실린더에 대해서도 일곱 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량에 대해서도 일곱 개가 나와야 되고, 마력에 대해서도 일곱 개를 그려야 되고. 그래서 전체 49개의 그래프를 여러 개의 엑시스들을 나누면서 각각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장점은. 그죠?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비는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가 적을 때, 실린더 개수가 많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배기량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마력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보여주고 있고, 무게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가속도겠죠. 가속도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뭐죠? 모델 2어일 거예요. 연도. 연도는 정수잖아요. 1, 2, 3, 4, 70년, 71년, 72년. 그런 식으로 그 정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한 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봤을 때, 여기, 여기가 상관계수가 클 것 같다. 여기 상관계수 클 것 같다. 여기도 상관계수 클 것 같다. 근데 여기는 상관계수가 좀 작을 것 같다. 한눈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페어 플롯을 그리실 때요. 그리실 때 조금 음, 몇 가지를 제외하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SNS 페어 플롯이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이거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마일 퍼 갤런이라고 얘는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 파라미터 이름들 보면서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 스캐터 플롯 그리는 거구나. 전부 다 스캐터 플롯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커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하이트 어떻게 할 거냐, 드랍 어떻게 할 거냐, 플롯의 키워드 아규먼트, 그리드의 키워드 아규먼트, 사이즈. 적당한 게 안 보이나요? 엑스바. 이런 게 있군요.
바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X바즈라고 하는 게 있고, Y바즈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음, 아마도 문서를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어떤 컬럼들을 사용해서 페어 플롯을 그릴 거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으로 사용할 변수들은 뭐냐, Y축으로 사용할 변수들은 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X축에 사용할 변수와 Y축에 사용할 변수들을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X축과 Y축을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 페어 플롯이 나올 거고 얘를 이용하면 X축과 Y축을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x는 연비, 실린더, 그다음에 배기량, 홀스파워, 웨이트 이렇게 선택하는데 y 쪽에는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고 변수 이름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웨이트 제외하고 대신에 X축에 웨이트를 쓰겠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바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여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여기를 의미할 것 같고요. Y바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의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아까 우리가 바즈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바즈. X축, Y축을 똑같이 쓰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를 리스트로 줄게요.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건 MPG니까 MPG. 실린더를 그냥 뺄까요? 실린더 빼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마력, 홀스, 파워. 웨이트 넣을까요? 웨이트. 엑셀러레이션을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변수만 선택해서 페어 플러스 그리게 되면 네, 아까보다는 시간이 조금 적게 걸리죠. 아까는 8초가 걸렸었는데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8초가 걸렸다고 나와요. 시간이. 근데 지금은 2초가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래프를 그린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4 곱하기 4. 그죠? 16개의 그래프만 그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해서 X축, Y축 똑같이 배치를 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 X축에도 마일 퍼 갤런, 디스플레이스먼트, 홀스파워, 웨이트 순서로 그 다음에 Y축에도 마일 퍼 갤런, 디스플레이스먼트, 홀스파워 밑에 안 보이지만 웨이트 순서로 그렇게 X축과 Y축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X축과 Y축이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 다른 경우에는 산정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페어 플롯을 사용하실 때 뭐 MPG까지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그리더라도 뭐 10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참고 기다려서 그래프를 볼 수 있겠지만 컬럼이 정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박스 플롯이나 뭐 이런 것들로 대략적인 관계들을 먼저 본 다음에 어, 그래서 얘네들이랑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만 변수들을 선택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또 조합을 해볼까? 그럼 다른 변수들을 조합을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변수들을 조합해 보면서 조금 줄여서 어, 그리는 것들을 좀 줄여서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페어플럿 그릴 수 있고요. 페어플럿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어플럿 선점도를 그릴 때
카테고리 변수별로 색깔 같은 거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색깔을 주시고 싶으시면 아마 모든 함수가 다 슈라고 하는 파라미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리진 하나만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까 봤었던 그래프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가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처럼 그려졌죠. 왜 그러냐면 히스토그램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미국에서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히스토그램, 유럽에서의 히스토그램이 나와야 돼요. 자, 히스토그램을 막대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막대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막대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막대가 겹쳐서 그려지겠죠. 별로 이렇게 어떤 것들은 막대가 안 보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려준 게 이거 덴서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꼭지점들 있죠. 얘네들을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덴서티 플롯이에요. 음. 그래서 덴서티 플롯을 그리면서 투명도를 주면 그 대략적인 분포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색깔별로 카테고리를 준 경우에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덴서티 플롯이 그려지고 그다음 나머지 산점도들은 색깔별로 산점도 점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MPG를 탐색을 해보는 것까지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류의 그래프들 다양하게 더 그려보실 수 있으시면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MPG라고 하는 것도 머신러닝 할 때 연습 문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이 주어졌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꽃이 세토사냐, 버지니카냐, 벌시컬러냐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문제고요. 분류. 그러니까 카테고리 값이 관심이 있는 변수. 이거는 분류예요. 분류 문제고, M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연비예요. 이 연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실린더 개수나 그 다음에 배기량이나 마력이나 이런 숫자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연비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숫자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숫자로 뭔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머신러닝에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거냐, 분류. 그 다음에 숫자 값을 예측하는 거냐, 회귀예요, 회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 데이터셋을 보여드린 이유가, 머신러닝에서 분류와 회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연습 문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어서 저희가 탐색도 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시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요, 그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본에서 했었던 데이터셋 중에서 타이타닉 있었죠. 그죠? 그 타이타닉을 시각화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 생존자 숫자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객실 등급, 그죠? 객실 등급별로 생존자 숫자라든가 우리 그 숫자들로만 찾았던 것들이 있었죠. 비율도 계산해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트플롯립이나 아니면은 세이본과 같은 이런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그런 숫자들을 시각화해보고, 그러면 또 우리가 숫자로만 봤을 때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뭔가 눈에 띄는 어떤 경향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예, 시각화했을 때는 더 자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가지고도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점심 먹고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조금 일찍 끝낼게요. 그러면.